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P 연구실 석사과정 김현입니다. 오늘은 XAI의 네 번째 영상,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XA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다음의 목차를 따르겠습니다. 우선 비전 분야에서의 XAI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방법론인 세일런시 맵, 그리고 그것의 발전된 방법론인 티캡, 그리고 그 티캡의 단점들을 해결한 최신 방법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결론,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전 분야에서 XAI는 왜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레지넷 18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해당 비전 분야에서는 이렇게 레지넷 18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컨볼루션 네트워크 베이스드 메소드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XAI의 전체적인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듯이 이 비전 분야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메소드가 있을 때, 복잡한 딥러닝 메소드가 있을 때 각각의 층에서 레이어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따져보며 해당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제가 explain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 층마다 어떻게 결과로 기여가 되는지 이를 보기 위해서 엑셀 방법론들이 발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오래된 방법론인 세일런스 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세일런스 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세일런스 맵은 2013년에 나온 논문에 주장된 방법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방법론을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후속 방법론들이 세일런스 맵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들이고 이 세일런스 맵에서의 이 컨셉을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점, 단점들은 해결하는 방식으로 후속 방법론들이 연구되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 이 세일런스 맵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일런스 맵의 주요 컨셉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그림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쉽게 ABCD 중에 B, 즉 독이라는 정답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인식하기로는 이 강아지라는 것을 이 왼쪽에 검정색 박스처럼 제일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또는 왼쪽부터 쭉 흘러가듯이 이렇게 박스를 이동시키면서 물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세일런스 맵의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세일런스 맵의 세일런스라는 것은 돌출 또는 요점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일런스 맵, 즉 돌출 맵, 요점 맵이라고 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일런스 맵은 사람이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이 픽셀와이즈하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된 방법입니다. 즉 픽셀 방향이 아니라는 것에서 착안된 방법으로서 사람이 특정한 사물을 인지할 때 전 페이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그런 방향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페이지에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액체를 가리키는 관심 영역을 먼저 인지하죠. 따라서 세일런스 맵은 화면에서 눈에 띄는 영역, 즉 다른 영역에 비해 픽셀 값의 변화가 급격한 부분을 매핑하여서 결과적으로 관심 있는 물체를 관심 없는 배경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는 중요 부분을 추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영역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세일런스 맵 자체가 중요한 특징 부분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Object Detection, Scene Classification, Action Recognition에 사용이 됩니다. 네, 세일런스 맵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경사각형법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경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띌 만한 특징을 보이는 부분을 구분해서 객체로 인식하는 방법인데 따라서 밝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색의 변화와 같은 이러한 변화들을 픽셀 값을 통해 인지를 하면서
이는 경사하강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일런시 맵 앱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풀체인드 네트워크에 레이블이 달린 인풋 이미지를 넣은 후에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로스 값을 구한 후 저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스 값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로스 벡터인데요. 어떤 레이블, 즉 프리딕션, 즉 도그라는 어떤 프리딕션을 내놓기 전에 직전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벡터라이즈 리절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한 저장된 로스 벡터를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인풋 이미지에 픽셀 와이즈하게 편미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결과를 절대값을 취해준 후에 3개의 필터, 이미지에서는 RGB가 되겠죠. 이 중에서 최대값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RGB가 이제 3개였는데 사실 저희가 나타내고자 하는 RGB까지 하면 이제 3개였는데 사실 저희가 나타내고자 하는 세일런시 맵은 2차원의 이미지와 같은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값으로 변환을 해주고 이 최대값으로 이루어진 픽셀 밸류들이 곧 세일런시 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식을 보시면 아래 수식이 이제 세일런시 맵을 최적화하는 로스 펑션인데요. 여기서 SCI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 I, 즉 input 이미지가 있었을 때 그것의 그것의 스코어를 최대화하는데 그 뒤에 정규 regularization 텀을 추가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의 식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밑에 그림과 같이 먼저 이미지를 이렇게 제로 이미지로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 해당 수식을 최대화 시켜줄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세일런시 맵으로 매핑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세일런시 맵을 주장한 2013년에 나온 논문에 나온 결과들입니다. 이미지 스페시픽 클래스 세일런시 맵을 도출해 봤을 때 아래와 같이 이제 배나 강아지 등등의 그림들에서 각각의 해당 인풋 이미지에 따른 어떤 물체들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일런시 맵은 좀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이제 그것의 후속 모델인 티케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서 세일런시 웹에 비해서 이 티케브 논문이 굉장히 최신 논문 같지만 이것도 201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 2021년이나 2022년에 사용하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낙후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티케브 논문에서 처음으로 컨셉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이것이 후속 모델들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컨셉에 대해서 중요하게 짚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LN은 인풋으로부터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하이 레벨 피처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처음에 로어 레이어에서는 로우 레벨 피처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을 추출하고 있지만 하이어 레벨로 갈수록 즉 말단으로 갈수록 이 하이 레벨 피처를 추출을 하는데 여기서 로우 레벨 피처와 하이 레벨 피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로우 레벨 피처 같은 경우는 어떤 객체를 인지하는 엣지나 코너 아니면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레벨 피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의 일부분이나 전체 객체 오브젝트처럼 사람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파이어와 같은 많은 시스템에서 하이 레벨 피처보다는 로우 레벨 피처를 사용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징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특징을 컨셉이라고 정의하고 이 컨셉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해하는 법 캐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캐브의 베이스가 되는 캐브, 즉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컨셉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컨셉은 객체, 색깔 또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포괄하여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얼룩말을 분류하는 어떤 컨셉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클래시파이어 컨셉과 같은 경우는 어떤 점박이 아니면 지그재그 무늬 아니면 줄무늬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점박이나 뭐 지그재그 무늬는 얼룩말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특징들이지만 충분히 컨셉으로서는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과 같이 나중에 티캡을 스코어를 냈을 때는 이제 스트라이프 말고 나머지의 무늬들은 이게 점수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뭐 색깔을 분류하는 뭐 크리스파이어 컨셉과 같은 경우는 모든 색깔이 다 될 수 있겠죠. 네, 따라서 T캡은 테스팅 with 캡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즉, 캡을 사용한 새로운 리니어 인터프레터빌리티 방법인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향도 함수를 사용해서 캡에 의해 학습된 하이레벨 컨셉에 대한 모델의 프레딕션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브라, 즉 얼룩말을 분류하는 모델이 있었을 때 T캡은 새로 정의된 스트라이프라는 컨셉이, 즉 줄무늬라는 컨셉이 얼룩말이라는 프레딕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특정 컨셉이 여기서는 스트라이프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 특정 컨셉이 해당 클래스, 즉 얼룩말을 예측하는데 얼룩말에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를 분석하게 해주는 방법론이고, 논문에서 강조하기로는 정량적인 테스팅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컨셉이 보통은 이제 비전 분야에서는 XAI 방법론이 굉장히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량적으로 해당 컨셉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T캡의 주 목적이 되겠고요. 따라서 목적이면서도 이제 T캡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접근성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분석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어떠한 컨셉이든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플러그인 리드니스라고 해서 이미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 또는 DNN 모델을 재학습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퀀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인풋 데이터의 각각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 또는 전체 클래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T캡의 방법론은 아래 그림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이제 ABCD로 나눴는데 하나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A는 무엇인가 하면 User Defined Concept Set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을 보시면 이제 랜덤 example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클래스는 얼룩말이 되겠고요. 레이블은 얼룩말이고 이 레이블이 갖고 있는 사전에 정의된 컨셉은 스트라이프, 즉 줄무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A에서 User Defined Concept Set은 윗줄에 있는 윗줄에 있는 이 스트라이프들이 되겠고요. 줄무늬들이 되겠고, 그리고 A의 아랫줄에 있는 것들은 뭐 선인장, 새, 수박과 같은 랜덤 example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B는 이 지브라와 같은 이 얼룩말들과 같은 레이블 달린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트레이닝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이제 ABC로 인해서 T캡은 특정 클래스의 어떤 컨셉이 갖는 센시티비티, 기여도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D는 뒤에서 보시면 이제 뒤에서의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가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컨셉의, 즉 여기서는 줄무늬가 되겠는데요. 이 컨셉의 이 example의 액티베이션 값과 다른 레이어의 example의 액티베이션 값을 구분하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함으로써 구축이 됩니다. 네, 즉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스트라이프가 포함된 이제 example들이 있고 랜덤 example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액티베이션 시킨 이제 값들을 구분하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고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의미하는 이 벡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CAV는 이제 분류 경계선에 오소고널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벡터를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데, 이 스코어는 보시다시피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즉 여기서는 얼룩말이 되겠는데요. 이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이 디렉셔널 드라이비티브를 사용을 해서 컨셉 센시티비티를 정량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나머지 수식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는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이 점선이 되겠고요. 이 점선을 나타내는 이 오소고널한 벡터가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가 되겠는데요. 이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두 집합의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을 분류할 수 있게 학습됩니다. 여기서 F는 액티베이션 값을 의미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컨셉을 C라고 했을 때 이 해당 컨셉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PC, 포지티브라고 해서 PC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랜덤 이그샘플은 네거티브 이그샘플이라고 해서 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페이지에서 TCAV의 스코어를 도출할 때 다이렉티브, 드라이브티브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어떤 특정 x, a,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hkx라는 것은 데이터 포인트 x의 클래스 k에 대한 무짓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 a, b는 데이터 x의 a, b 위치의 픽셀 값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첫 번째 수식과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밸런스는, 즉 이 돌출 부분은 이제 픽셀 a, b에서의 변화에 따른 아웃풋 클래스 k의 센티비티를 도출하기 위해 다이렉티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아래 수식과 같이 이렇게 변화량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TCAV의 지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 페이지에서 구한 이 대문자 S를 이 값이 0보다 큰 값들인 한에서의 X의 개수들을 이제 XK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분자 값이 최종적인 지표가 되는 TCAV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험 및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sorting image with caps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컨셉과의 릴레이션을 기준으로 이미지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는 정성적으로 CAV가 주요 컨셉을 찾고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V가 컨셉의 디렉션을 벡터로 인코딩하기 때문에 이미지와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미지를 나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스탠드얼론 시뮬러리티 솔터라고 이 CAV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솔팅할 때, 나열할 때 이 CAV가 학습되었던 이미지의 바이어스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 CEO 컨셉은 이렇게 위아래로 줄무늬 된 줄무늬가 가장 릴레이션이 강한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줄무늬가 된 이 스트라이프는 CEO와 가장 시밀러하지 않은 이제 컨셉들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릴레이션이 강한 이미지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의 결과이지 어떤 인종차별적이나 성차별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결과들을 비롯해서 어떤 그런 차별적인 결론을 지으면 거기서는 이제 차별이 드러나는 거지만, 해당 이제 이미지들은 방법론의 결과까지라고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논문에 있는 결과들을 조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은 가장 특정 컨셉에 시밀러한 이미지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가장 특정 컨셉에 근접하지 않은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예시를 같이 보시면 어떤 제일 위에 거를 같이 보시면 이 제일 위에 이 이미지 오브 코기들을 봤을 때 이 니트드 컨셉, 즉 어떤 니트 같은 컨셉에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들이 있다면 그 밑에 줄은 이 니트 컨셉에는 맞지 않은 코기들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해당 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컨셉에 대한 탑 3 시밀러 이미지와 바텀 3 이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다른 empirical deep dream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또 다른 것을 보이고자 했는데요. 여기 있는 실험에서는 캐브들은 캐브의 underlying 컨셉의 인터레스트를 반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트레스트 즉 관심이 있는 내재적인 컨셉을 반영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래 그림은 각각 니티드 텍스처, 코기,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를 언더라인 컨셉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을 결과를 봤을 때 이 T캡은 레이어 내에서 identify and visualize interesting direction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결과들인데요. 보기 좀 번잡하고 좀 잘 눈이 아프지만 위의 컨셉들을 쭉 나열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행들은 이제 각 레이어별 결과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린이나 블루 같은 색깔에 관련된 컨셉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오른쪽에 어떤 동물들에 관한 컨셉에 대해서도 이 동물들의 컨셉이 내재적으로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뭐 도티드, 지그재그, 스트라이프트 같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컨셉 또는 니티드 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컨셉들을 다 실험을 해봤을 때 각 레이어별로 드러내는 이미지를 보시고 이 여러 가지 컨셉들도 역시 내재적인 컨셉이면 다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결과를 보시면 이 T캡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보시면 각 컨셉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을 때 물론 상식선으로 옳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이어 엔진에서는 레드라는 이 컨셉이 가장 큰 임포턴스를 보이고 있고 또는 뭐 그 오른쪽인 지브라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프트라는 컨셉이 가장 큰 임포턴스를 보인다라는 상식선의 옳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티켓가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인사이트 측면에서는 젠더나 레이스를 따로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컨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했고 따라서 저희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논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인종과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도 같이 다 보이는데요. 어떤 파이널 프레딕션 레이어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강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스는 이제 파이널 프레딕션 레이어 쪽에서 좀 분석을 하면 해당 레이스 컨셉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앞단에 있는 레이어일수록 조금 더 강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텍스처는 조금 더 앞단에서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 결과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각 컨셉에 해당하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클래스를 각 레이어마다 측정을 하여서 어떤 레이어에서 각 컨셉이 학습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제 이런 청록색 같은 경우는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컨셉인데요.
그것은 앞단에 있는 레이어, 이 X축이 레이어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단에 있는 레이어에서도 이미 어크레스가 높죠. 따라서 이 단순한 비교적 컨셉, 즉 이런 색깔과 같은 컨셉은 로워 레이어에서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아니면 이것도 인종에 대한 이런 컨셉은 즉 비교적 추상적이고 좀 복잡한 컨셉은 하이어 레이어에 와서야 이제 어큐러시가 좀 높아지고, 즉 하이어 레이어에서 학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실험은 조금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인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potentially noisy 캡션이 있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캡션이란 정말 말 그대로 단어인데요. 그래서 택시 이미지에서 캡이라는 캡션을 넣어줬고, 그리고 이 오이 이미지에서 큐컴버라는 이 단어를 넣어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다 생성을 하고 티크앱의 클래시피케이션 accuracy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0% 노이즈라는 것은 옳게 쓰여진 캡션이라는 거고, 즉 어떤 택시 이미지가 있을 때 뭐 어떤 트럭이나 아니면 생뚱맞은 뭐 더그라는 캡션이 아니라 캡이라는 캡션이 있을 때를 나타내고 있고요. 30% 노이즈는 30%로 잘못된 캡션이 있는 이미지이고, 노 캡션은 말 그대로 캡션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오른쪽 플러트에서 보시면 캡을 분류할 때는 캡션의 컨셉보다 이미지의 컨셉을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큐컴버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캡션의 컨셉을 참고하여서 캡션의 컨셉이 노이지할수록 성능을 떨어지지만 이미지 컨셉의 분류 성능은 노이즈한 정도에 반비례하여서 향상이 되는 것을 보아 어떨 때는 이제 캡션 컨셉에 어떤 집중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미지 컨셉에 집중한다는 비교적 정리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결과들은 논문에 있는 결과들인데 티캡은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티캡은 세일런스 맵의 후속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세일런스 맵을 사용한 결과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지 캡션을 사용하면 이 캡션 컨셉을 사용했을 때 덜 클리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큐컴버가 아니라 택시와 같은 경우는 캡션보다 이미지 컨셉을 더욱더 참고한다는 것이 결과로 나왔는데, 여기서 세일런스 맵의 결과를 보면 이와는 다르게 이제 이미지 컨셉을 사용을 하면 캡션보다 덜 클리어하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플롯들을 보시면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플롯은 사람이 결과를 냈을 때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플롯은 티켓으로 결과를 냈을 때입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플롯부터 보시면 우선 0% 노이즈 할 땐 보시면 캡션 컨셉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 100% 노이즈 할 때는 캡션 컨셉과 이미지 컨셉 간에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티캡 같은 경우는 0% 노이즈 할 때는 이 이미지 컨셉이 물론 캡션 컨셉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했고, 그리고 100% 노이즈 할 때는 아예 이제 이미지 컨셉만이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캡션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플롯을 보시면 그것은 피실험자가 가장 언제 컨피던스 했냐라고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세일런스 맵을 통해서 내린 결정의 컨피던스를 측정을 했을 때입니다. 보실 때 이제 correctly answer, 즉 정답을 맞췄을 때 컨피던스 한 거는 0.4%인데 오른쪽과 같이 부정확한 오답을 냈을 때에도 굉장히 컨피던트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세일런스 맵을 통해서 결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가장 오른쪽 플롯을 통해서는 세일런스 맵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제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T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T캡가 세일런스 맵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된 모델인 것 같지만 T캡에 대해서도 단점들이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리고 최신에는 어떤 방법론들이 등장을 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문의 개요부터 좀 보시면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completeness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정 컨셉들이 얼마나 모델의 프리딕션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가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이고요. 그리고 컨셉 샤프는 각 컨셉의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제안된 게임 이론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컴플리트니스는 이제 특정 컨셉들이기 때문에 컨셉들의 셋, 즉 집합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지표이고 컨셉 샤프는 그럼 그 안에서 각각의 컨셉들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를 도출하는 방법론임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컴플리트니스에 대한 개념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프로블럼 세팅부터 보시면 해당 제안하는 방법론은 프리체인드 DNN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측을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파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입력값을 인터미디어트 레이어로 연결시켜주는 펑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h라고 해서 인터미디어트 레이어의 아웃풋을 각 예측 클래스의 probability 벡터로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즉, x가 모델 f에 의해서 y로 예측될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용어들 같은 것들을 보시면 우선 트레이닝 이샘플을 xi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의 부분을 잘라서 부분을 xt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이샘플 xi 내에 부분 xti를 두어서 이미지 내에 세그멘트 또는 텍스트 내에 서브 센텐스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xti를 특정 컨셉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연결 지어서 explanation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어떤 인터미디어트 레이어 중 특정 컨셉을 적용할 수 있는 인터미디어트 레이어를 찾기 위해 가장 말단의 하이어 레이어부터 로워 레이어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레이어를 탐색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하이어 레이어에서는 더 넓은 리세티브 필드를 갖고 있고 따라서 더욱 추상적이고 복잡한 컨셉을 잘 인코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워 레이어로 갈수록 스몰러 리셉티브 필드로 더욱더 구체적인 컨셉을 잘 인코딩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래에 이렇게 추가한 논문들은 위에 이 하이어 레이어와 로워 레이어에서 어떤 것들을 더 잘 인코딩 하는지를 주장하고 있는 논문들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하이어 레이어부터 이제 로워 레이어 순서대로 쭉 탐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셉들이 얼마나 컴플리트한지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가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xt와 컨셉 벡터 cj와의 이 근접성을 내적값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것은 아래에 이게 꺽쇠로 내적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계산과 같이 해당 값이 클수록 데이터 xt와 컨셉 CJ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클로즈니스 스코어는 V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트레시홀드를 두어서 그 트레시홀드를 두어서 해당 이 내적 값이 만약에 트레시홀드 베타보다 크다면 이 내적 값으로 두지만 이 베타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0의 값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컨셉 스코어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이 꼭지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다음 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G라는 것은 컨셉 스코어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G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모델 F 그리고 그게 fxt가 있었을 때
그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VC에 XT를 입력한 값을, 즉 여기서는 이제 XT를 XT에 대한 클로즈니스를 계산한 값을 G에다 태운 다음, 즉 이 컨셉 스코어에서 액티베이션 스페이스로 바꿔준 다음 해당 값을 H 함수에 넣으면, 즉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DLN을 두 파트로 나눴는데 그 마지막 두 번째 파트인 H라는 함수에 그 값을 입력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그것이 F라는 전체 DLN을 통한 값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정의한 completeness 스코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이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용된 용어나 수식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이 SUP라고 시작되는 이 수식을 보시면, 이 수식은 컨셉 스코어 VCX만이 주어졌을 때의 Best Predicting Accuracy라는 accuracy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넣은 이 completeness score에서 분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completeness score를 보시면 우선 분모를 같이 보시면 그것은 어떤 F라는 모델의 DNN에 X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도출된 값에 대해서 predicting accuracy가 가장 높게 나오게 하는데, 높게 나오게 할 때의 y 프라임 값을 이제 y가 되게끔 하는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AR을 빼주는데, 이 AR은 사실 분모뿐만 아니라 분자에도 빼주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accuracy of random prediction이라고 해서 이 로어 바운드를 0으로 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모의 주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들어갈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컨셉 스코어 C만이 들어갔을 때의 베스트 프리딕팅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고로 이제 Y가 멀티 레이블이라면, 즉 어떤 레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 변수라면 어큐러시를 각 레이블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바이너리 어큐러시로 변경을 해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주장하는 completeness score뿐만 아니라 이 해당 completeness score가 컨셉의 sufficiency를 의미하는 점수로 마땅한지까지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mpleteness score가 컨셉들의 sufficiency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 컨셉들이 충분한지 또는 불충분한지를 설명하는 지표로 오를 것인데, 만약에 sufficiency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지표가 된다면 해당 컨셉이 불충분할 때 충분하다 또는 해당 컨셉들이 충분한데 불충분하다라고 오류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해당 completeness score를 XOR 예시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sufficiency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우선 M 차원의 input X와 원한 인코딩 각각의 피처에 대한 원한 인코딩 형태로 되어 있는 N개의 컨셉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이제 X는 총 3, 2, 해서 10까지 총 M 차원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C1부터 CM까지 각각 원한 인코딩 형태로 컨셉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개의 컨셉들은 P가 0.5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름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모델 또는 어떤 함수 fx가 있었을 때 이 fx는 C1 아니면 XOR C2, XOR C3, 그리고 XOR CM까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컨셉은 C1부터 CM까지일 텐데요. 만약에 C1부터 CM-1까지의 정보만 알고 있고 CM의 정보는 알고 있지 못한다면 모델의 아웃풋을 예측하는데 최대 0.5의 확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문제는 XOR 프로블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대 0.5의 확률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즉 랜덤 개수와 같은 확률이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확률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 각 컴플리티스 스코어는 이를 계산을 했을 때는
C1부터 Cn-1까지를 넣었을 때는 0이고, C1부터 Cn-m까지를 이제 completeness 스코어에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completeness 스코어는 해당 이 예시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의 단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말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TCAB과 ACE가 있습니다. 우선 TCAB는 이 Human Defined Label을 사용하고 있고 ACE는 이미지 슈퍼픽셀 세그멘테이션들의 K-민지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 두 방법론들로 찾은 컨셉들은 어떻게 컴플리트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길이 없다,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TCAB에서 이 사람이 직접 디파인드한 컨셉들은 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를 갖기 마련이고, 그리고 TCAB에서 찾은 컨셉들은 First Order Assumption에 기반하여서 찾은 컨셉들이기 때문에 해당 컨셉들이 만약에 Non-Linear Relationship을 갖고 있다면 이 TCAB에서는 이 컨셉들을 모두 찾는 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 방법론의 단점들을 해결을 해서 어떻게 컨셉트를 찾는지 보시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의 이름은 컨셉 샤프라고 하고요. 방법론의 최종 목적은 모델의 컴플리트한 컨셉을 찾는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이런 컨셉트를 찾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 방법론의 기저에는 또한 가정이 깔려 있는데요. 가정은 input 데이터에는 spatial dependency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spatial, 즉 어떤 공간적인 의존성이라고 해서 인풋의 각 패치들이 갖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컨셉과 그 컨셉에 해당하는 인풋 이미지 또는 인풋 데이터의 nearest neighbor 패치들 간의 근접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컨셉이 있었을 때 그 컨셉에 해당하는 nearest neighbor 패치들은 항상 일정하고 인풋 데이터의 일부만 추출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의 좌상단에 이제 스트라이프에 해당하는, 즉 스트라이프라는 컨셉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 패치가 있었을 때 그 패치에 가장 근접한 한 10개 정도의 니어리스 네이버들이 이 컨셉 스트라이프에 가장 근접하고 우상단이나 우하단 같은 경우들은 어떤 스트라이프에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몇 번이나 이렇게 특정 컨셉에 해당하는 니어리스트 패치들을 찾았을 때 좌상단이라는 이 부분들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찾으면 인터프레터빌리티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스트라이프라는 컨셉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해당 그 이미지가 얼룩말이라고 나갔을 때 이렇게 니어리스트 네이버 패치들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 패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얼룩말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컨셉들이 찾아지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XAI 방법론에 저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래 또한 전에 말씀드렸던 컴플리트니스 텀을 최적화해서 이 찾아진 컨셉들의 컴플리트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컨셉들을 찾는 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컨셉을 학습시키는, 즉 컨셉을 찾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수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제 X를 인풋을 넣었을 때 그 전에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VC, 즉 어떤 컨셉 스코어를 노출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G에 통과시켜서 해당 컨셉 스코어를 실제 액티베이션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켜준 후에 그것을 HY, 즉 어떤 DNN 모델의 이제 probability를 도출하는 함수에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확률 을 최대화시키는 컨셉들과 G 함수를 동시에 찾아주는 방법으로 컨셉트를 찾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로스 펑션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어떤 텀을 추가를 해주는데 그 텀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것인데 그 텀을 그 중간 수식에서 보시면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람다 1에 곱해진 텀을 보시면 이것은 t번째 패치와 i번째 example의 시밀러리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이너스 람다 2로 이어진 텀을 보시면 이것은 j번째 컨셉 벡터와 k번째 컨셉 벡터 간 similarity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맥시마이즈 하는 그 펑션에, 이 학습 펑션에, 로스 펑션에 가해지는 regularization 텀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어떤 t번째 패치와 i번째 example 간의 similarity는 t를 두어서 해당 수식을 맥시마이즈 함으로써 어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컨셉을 러닝하는 제일 첫 번째 수식이 너무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이너스 람다 2 여기서 마이너스를 덤으로써 해당 두 번째 텀은 미니마이즈 시켜주는데요. 즉, J번째 컨셉 벡터와 K번째 컨셉 벡터 간의 similarity는 서로 최소화시켜줘서 컨셉 간의 이 독립성을 좀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러닝 펑션과 학습 펑션과 두 번째 이 regularization 텀을 추가를 해서 아래 최종적으로 컨셉을 컨셉을 러닝할 수 있는, 컨셉을 찾을 수 있는 최종식이 노출됩니다. 네, 이렇게 컨셉 샤프를 통해서 각 찾아진 컨셉이 각각의 컨셉 셋에, 즉 컨셉 셋이 이루고 있는 컴플리트한 정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각각의 컨셉에 대한 importance score, 그 기여도를 SI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것은 completeness score의 CI, 특정 컨셉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변수로서 이것은 shapely value를 사용을 해서 각 컨셉에 동등하게 importance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 수식을 통해서 이 각각의 컨셉에 대한 importance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렇게 shapely value로 설정함을 통해서 어떤 efficiency, symmetry, dummy, additivity를 정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하게 그거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efficiency 같은 경우는 모든 컨셉들의 important value의 합은 completeness score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수식은 오른쪽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리는 symmetry라고 해서 모두 equivalent한 두 컨셉은 다음과 같은 completeness score에 대한 특징이 충족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미 같은 정리는 모든 특정 그 부분집합에 포함된 u라는 함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그 u와 ci CI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컨셉 셋을 합집합했을 때의 completeness score는 만약에 그 completeness score가 U의 completeness score가 된다면 이 completeness score에 대한 SI importance score는 0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인 additivity는 어떤 분배 법칙 같은 것이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두 definition 같은 경우는 각 컨셉이 모델의 prediction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설명을 하는 수식들이고 definition들입니다. 우선 definition 2를 보시면 completeness score를 조금 다르게 정리를 했는데요. 무엇이 다른가를 보시면 이 기존의 completeness score에 비해서 여기서 J라는 이 개념이 들어갔죠. 여기서 J는 클래스 J에 포함하는 그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ompleteness score의 의미는 동일하나 클래스 J에 특성한 completeness scor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efinition 3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수식은 클래스 J에 대한 컨셉 I의 기여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이 importance score
클래스를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각 클래스 J에 대해서 가장 높은 컨셉 샤프 스코어를 갖는 컨셉들을 선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모든 이 서메이션을 했을 때의가 컴플리트니스 스코어가 되므로 어딕티브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다음과 같은 수식이, 가장 아래에 있는 수식이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컨셉 샤프 이 논문의 실험 결과를 보시겠는데요. 이 실험 설정부터 보시면 제한 방법론이 얼마나 내재된 컨셉트를 추출하는지,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known and complete 컨셉을 갖는 신세틱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인풋 이미지를 구성하는 총 15개의 쉐이프를 구성을 하였고, 각 이미지를 이 15개의 쉐이프를 기반으로 생성을 하였는데, 이 15개의 쉐이프가 모두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를 결정하는 데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1번부터 5번까지의 쉐이프만이 어떤 클래스를 결정하는 데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베이스라인 메소드와 해당 아워스랑 아워스 럭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론에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로 completeness score objective 그 목적 텀이 제외된 채로 학습된 어떤 추가 방법론인데요. 이 두 가지 방법론이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얼마나 향상된 성과를 얻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해당 실험들은 피실험자들이 어떻게 컨셉이 어디 들어갔는지, 공통적으로 얼마나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고요. 피실험자들이 10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기준으로 가장 공통적이고 코히런트한 쉐입들이 무엇인지를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컨셉들의 개수에 따른 각 방법론의 컴플리트니스 스코어를 플러스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5부터 10까지의 컨셉 개수, 그리고 오른쪽은 그것보다 더 많은 20부터 80까지 조금 더 브로드하고 훨씬 더 넓은 컨셉들의 개수에 따른 각각의 모델들의 컴플리트니스 스코어를 플롯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녹색과 갈색으로 표현된 아워스 모델과 에블레이션 스터디 모델이 이 컨셉 개수가 5개에서 10개일 때 가장 높은 컴플리트니스 스코어를 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워스랑 아워스 녹이라는 이 방법론이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그 컨셉 세트가 있었을 때 그 컨셉 세트가 해당 프리딕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장 잘 sufficient하게 설명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컨셉들이 너무 많아진다면, 너무 불충분하게 많아진다면, 아월스라고 주장하는 방법론은 물론 여기서도 가장 컴플리트니스 스코어가 가장 높아서 가장 서피션트하게 설명하는 지표가 되고 방법론이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제안하는 이 아워스 녹이라는 방법론은 이제 컴플리트니스 스코어에 대한 objective가 사라졌을 때는 이 컨셉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학습할 때 컴플리트니스 스코어에 대한 objective를 추가로 넣어서 학습을 해야지 만이 충분히 컨셉의 개수가 많아질 때도 컴플리트니스 스코어에 대한 확장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실험 결과를 보시면 모든 클래스의 공통된 컨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람쥐 클래스, 아니면 토끼 클래스, 아니면 어떤 탑 컨셉에 대해서, 클래스에 대해서 보시면 컨셉 7이라는 컨셉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 컨셉에 대해서 컨셉 샤프의 수치도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다람쥐 컨셉에 대해서는 이 8번째 컨셉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컴플리트니스 스코어가 높고, 가장 임포턴스 스코어가 높고, 이 레비 클래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컨셉들 중에서 컨셉 7번이 Importance Score가, 그리고 탁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46번째 컨셉이 이 Importance Score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세 개의 챕터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들은 크게 세 가지, 밸런스 맵, 그리고 티켓, 그리고 그 마지막 최신 방법론입니다. 우선 각각의 이제 이 챕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네 가지까지 이 개념들로 딱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서머리를 지을 수 있는데요. 세이런시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동을 해서 어떤 객체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영역, 즉 이 중간 부분이어도 다른 영역에 비해 어떤 배경에 비해 픽셀 값의 변화가 급격한 부분을 매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배경으로부터 저희가 관심 있는 물체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서 이 배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먼저 하지 않고 분석을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산을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사각법으로 객체를 인지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케브는 컨셉의 개념을 처음 주장하는 방법론으로서 어떤 방향도 함수를 사용을 해서 캐브에 의해 학습된 하이 레벨 컨셉, 즉 어떤 물체라든지 좀 사람이라든지 그런 하이 레벨 컨셉에 대한 모델의 프리딕션의 민감도를 측정을 합니다. 즉 특정 컨셉이 해당 클래스와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처음으로 분석한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정량적으로 특정 컨셉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방법론을 주장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컴플리트니스 스코어와 컨셉 샤프를 처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정 컨셉들이 얼마나 모델의 프리딕션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가를 측정하는 정량적인 지표인 컴플리트니스 스코어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그 중에서도 컨셉 셋 전체가 아니라 각 컨셉의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제안된 게임 이론 기반 방법론인 컨셉 샤프로 각 컨셉의 컴플리트니스 스코어에 대한 그리고 클래스 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모두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